그나저나 휴일은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예, 뭐 임시 공휴일 정부께서 이렇게 하사해 주셔서 출장도 있었고 가족 여행도 있었고 전국을 뺑 돌았습니다. 그래서 변상욱 대기자는 휴일 동안 봐야 될 뭐 손주나 이런 손주 나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큰일 납니다. 그러면 못 쉬면. 그 얘기를 오늘 하신다면서요. 임시 공휴일이 중소기업 한 37%만 휴무라고 조사가 됐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임시 공휴일 때마다 중소기업에서는 쉬질 못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이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휴무한다는 게 쉽지 않고.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늘 빠뜨리는데 인력 파견 업체나 용역 업체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중소기업 통계를 잡을 때 안 잡혀요. 아예.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예요. 실제로 따져보면 직장 다니는 국민의 절반이나 쉬었을까?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맞벌이 가정이 많습니다. 2014년 가을 기준으로 전체 기혼 가정에서 44%는 맞벌이 가정이에요. 44%. 예. 부모가 아침이면 똑같이 출근해야 되는데 임시공휴일이라고 해도 중소기업이나 용역업체 가난한 가정은 쉬질 못하니까. 예. 자녀를 돌봐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임시공휴일이니까 쉬겠다고 쉬죠. 하면 이게 이번에 문제로 드러난 거죠. 학교도 쉬어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손을 빌려야 하는 처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평소에도 걸핏하면 애를 맡겨서 정말 송구스럽기 그지없는데 그러니까요. 또 가난한 집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가난한 가정도 그렇고 한부모 가정도 그렇고 부모가 장기간 집을 비우고 어차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애를 맡기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조선 가정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당번 교사를 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정부 지원 보육료를 1.5배 하루만 임시공휴일 하루 1.5배로 늘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강제성도 없고 하루 1.5배 딱 하루만 준다 그래갖고 누가 연휴를 포기하겠어요. 그거죠. 그리고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근무하라고 좀 압박을 하면 근데 그분들도 노동자인데 가족이 있고 억울하죠. 이번 임시공휴일 때 가장 돋보인 곳이 경기도 오산시입니다. 오산시요? 오산시 어떻게 있길래요? 지역마다 시간제 보육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제 보육실. 예. 많이 쉬고 오셔가지고 목이 잠기셨어요. 아이들을 지정된 기관에 시간제로 맡기는 겁니다. 1시간에 2,000원 또는 1,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오산시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역 전체의 어린이집이 정상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그 불만 요인들을 어떻게 잠재웠을까? 어떤 조치를 내려서 어떻게 보완해 줬길래 이게 가능했을까? 저 한번 이제 연구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연휴가 끝났으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임시 공휴일을 해서 연휴를 쭉 이어줬을 때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긴 됐을까요? 글쎄요. 일단 대개 근로자들한테 휴가를 줍시다 그러면 싫다고 딱 잡아떼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게 경제계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재계에서 먼저 해달라 그런 거거든요. 대한상공회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돈 쓰는 거하고 모처럼 여행을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 멀리 가서 쓰면은 씀씀이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내수 소비가 좀 늘어났겠죠. 그건 당연하고. 근데 되게 재미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에 왜 이렇게 수출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우 총선 투표하느라고 하루 쉬는 바람에 핑계를 이렇게 댔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임시공휴일이면 또 수출이 또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임시공휴일 음모론이라는 게 떠돌던데 그거는 뭐예요? 글쎄요. 이건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 뒤에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재계를 옆구리 쿡 찌르고 재계가 옆구리 찔린 다음에 건의를 하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짜고 친 거 아니냐? 네, 두 번째. 어버이 연합군이 계속해서 고구마 줄기 끌려 나오듯 계속 나오니까 대통령은 얼른 이란 가서 42조 원 벌어왔다고 보도자료 뿌리고 연휴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서 다 묻어버렸다. 어버이 연합군을 묻어드리려는 거 아니냐는 음모론. 그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워낙 노동시간이 압도적으로 1인데 그렇죠. 조금 줄여볼 겸 이럴 때 얼른 임시공휴일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글쎄요. 전부 다일 수도 있고. 하여튼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이렇지만 진짜로 내수 진작에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죠? 현대경제연구원이 계산을 한번 했었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1조 3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생긴다. 전 국민의 50% 2,500만 명이 하루를 쉰다고 가정하고 하루 쉴 때 평균 한 7만 9천 원 정도 소비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돈이 얼마가 더 쓰고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가가 나오죠. 다만 해외여행 가서 쓴 거는 여기서 계산해서 살짝 빼야 됩니다. 근데 1조 3천억 원이나 경제 효과가 난다고요? 하루에?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외로
나가서 쓴 돈은 계산해서 빼는 건 맞는데 예. 임시 공휴일로 돼서 연휴가 되면서 해외로 못 나갈 걸 해외로 나간 경우는 계산해서 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이너스 효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뭐 대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어떻게 보면 해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고 임시 공휴일을 미리 발표하지 않고 며칠 전에 갑자기 발표한 것. 이것도 음모론 중에 하나가 됩니다만은 해외로 못 나가게 발목 잡으려고. 근데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돈 계산하는 방식은 늘 똑같아요. 그래요?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지면 우리 수출품이 하루에 관세 40억 원을 더 문다. 그런 발표 있었죠. 대통령이 달달 외워서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하루에 40억 원 관세를 더 낸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물론이죠. 예, 한 달도 아니고 하루에. 그러나 FTA 비준이 늦어지면 중국이 우리한테 수출할 때 무는 관세도 계속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할 때 물거나 중국이 우리한테 수출할 때 물거나 또 결국 똔똔이가 되는 건데. 주고받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무역이 얼마나 우리가 잘하고 있냐. 무역 수지를 계산해야 되는 건데 수출 관세만 들이밀면서 우리가 40억씩 손해보는데 국회가 말이야. 아직도 처리를 안 해준다고. 다 이런 식이에요. 뻥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내수 소비를 늘리려면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려주거나 그죠?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올려주거나 쓸 돈을 좀 만들어주거나 뭔가 세금을 갖다 가난한 사람들 쪽으로 낮춰주거나 이러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기업이 돈 들어가는 방식은 피하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갑만 계속 짜는 거죠. 이건 올바른 방식은 아닙니다. 국민이 봉인가요? 그러게요. 금수저, 흙수저로 계층을 나눴는데 이제는 쉬라고 휴일을 줘도 못 쉬는 계층과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계층으로 휴일을 기준으로 한 계급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서글픈 그런 연휴이기도 합니다. 7301님. 그러니까 국민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거는 확실하다. 근로기준법이나 제대로 지켜서 연차라도 똑바로 쓰게 좀 해달라. 이런 주문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임시공휴일 꼭 필요할 땐 하겠습니다마는 좀 계획적으로 억울한 생각 드는 사람이 없도록 위화감 없도록 이렇게 시행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